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첫 번째 편인 회계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편은 세무사랑 프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의 경우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원천세 신고, 또 법인 개인 세무조정까지 연결되는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체적인 교육 내용이라든가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을 보시면 우리 전표 입력, 고정자산 등록, 결산 과정, 기본적인 세무조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전표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 또 요즘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한 반영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결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무조정 과정을 살펴보는데, 회계편에서 세무조정 과정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기본적인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전표 입력 때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한 서너 가지 정도 정리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법인 파트나 소득세 파트 쪽에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회사 메모라든가 인쇄 기능, 인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프린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세무사랑에서는 인쇄 기능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정도만 익히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수 변경 없이 직전 연도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20년도 회계 처리하다가 2019년도 자료를 보고 싶을 때에는 기수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랑에서는 2020년도 작업을 하면서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과거 연도 또는 미래 연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검색 기능, 편리한 검색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관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사 등록이나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계정가구 및 적요 등록에 대한 과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와 환율 관리 기능.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좀 특이한 기능인데, 외화자산 부채가 많은, 즉 수출이나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외화 관련되는 자산 부채를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 프로그램에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금액과 외화 금액을 관리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그러한 부분을 매칭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매칭이 됨으로 인해서 외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입력,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과정도 보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즉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기능들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전표 입력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세청 홈택스나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은행 예금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 기관에서 엑셀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 제공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세무사랑 프로에 업로드하는 과정, 자동으로 전표 처리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인 게 국세청 전자세금 계약서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육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클릭 텍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원클릭 텍스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의 자동 실행으로 인해 갖고 자동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세청 홈택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국세청 전자세금야세라든가 신용카드, 통장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용자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클릭 텍스는 한번 설정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 등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원천세 신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할 텐데, 이 급여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일반 전표의 전표 처리, 회계 처리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 결산 과정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재무제표 확정, 표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기초 법인 개인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회계관리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세무조정에 대한 정리 부분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너무 어렵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할 때, 또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면 좋을, 또는 회계 처리할 때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3가지 정도 승급 비용 명세서 작성해서 회계 처리할 때 반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지급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뒤쪽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요런 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 요 3가지 정도를 정리하면서 우리 회계편에 대한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1 회계편의 프로그램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를 일단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아이콘이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합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로그인 화면은 로그인 회사 변경에서 서버 아이디, 암호, 회사 코드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한 후에 좌측 상단 홈을 클릭한다라고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 세무사랑 프로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죠. 서버 아이디, 암호, 회사 코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실행함과 동시에 공지, 알림, 세무정보, Q&A, 메모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홈 버튼을 확인을 하려면 서버 아이디, 암호, 회사 코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버 아이디, 서버는 회사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아이디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처음 구매하게 되면 부여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하단 부분에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회사 등록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1번 해서 회사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회사, 임의의 회사를 만드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하고 사용하는 걸로 기수는 원하시는 대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최초 회사는 여기까지만 등록하신 다음에 종료하고 회사 코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데이터가 5,000번의 주식회사 세무사랑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자, 주요 기능에 대한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 왼쪽에 세무사랑 프로 명칭 앞에 있는 아이콘 가로 3줄인 군대 계급장으로 따지면 상병 계급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주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오른쪽 세로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시게 되면 세무사랑 프로 맨 왼쪽 구석에 보시면 가로 세 줄 있죠.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세로로 그러니까 메뉴들이 있습니다. 공지 알림, 뉴젠 킥바부터 시작해서 여러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검색부터 시작해서 공단까지 해서 세로로 이렇게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뉴젠 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뉴젠 내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메뉴 사용 순서 등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이동할 때 활용하는 부분이 자동차로 이동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가고 있죠. 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메뉴들이 재무회계에도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고요. 부가가치세, 인사급여 관련되는 부분, 법인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맞는지 처음에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뉴젠 내비에서는 결산 및 각종 세무신고 순서에 맞게 프로그램의 메뉴를 배치하여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젠 내비의 위치는 메인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아이콘 가로 세 줄 상병 계급장을 클릭하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세무사랑 프로에 가로 세 줄 있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뉴젠 내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뉴젠 내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종료했느냐에 따라서 큰 화면과 작은 화면이 있는데 큰 화면을 우리는 상세 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그 오른쪽에 X 표시 옆에 있는 화살표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작은 화면과 큰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내용들을 하나 보게 되면 첫 번째 보시면 요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입퇴사자부터 시작해서 개인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분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작은 화면에서는 보시면 구분창 밑에 화살표가 있죠. 전표 입력,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단계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전 단계, 다음 단계 버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큰 화면으로 상세 보기 버튼을 화살표 4개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상세 버튼인데요.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상세 보기로 바뀌었을 때에는 이전 단계나 다음 단계 버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메뉴들 속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전표 입력부터 시작해서 전자신고 메뉴까지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뉴젠 내비에서 클릭함과 동시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업하고 이 창을 닫고 다시 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뭐 필요하다면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뉴젠 내비에서 순서대로 제공해 주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뉴젠 내비와 관련되는 기능들을 몇 가지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버튼, 뉴젠 내비 화면이 있는 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본 보기부터 시작해서 종료 버튼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은 창으로 상세 보기를 눌러서 다시 큰 창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참조 데이터 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참조 데이터 조회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부분은 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 때 작성했던 신고 서식과 1기 확정 때 작성했던 신고 서식을 서로 비교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1기 확정을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기 작성 서식과 단기 작성 서식이라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가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예정 때 확정 때 같이 작성한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 서식 2에 보시면 신용카드 전표 수령과 관련되는 부분 파란색만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때만 만들었다. 밑에 전표 발행과 관련되는 부분은 빨간 파란 다 있죠. 그러면 예정 확정 다 만든 서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일한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번에 신고했던 서식들은 단기에도 거의 작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고의 서식 작성에 있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젠 내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환경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 보시면 세무사랑 프로 실행 시에 자동 실행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했을 때 바로 뉴젠 내비가 자동으로 같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위에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더라도 뉴젠 내비가 맨 위에 보이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보기 기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업무를 하는데 뉴젠 내비가 항상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에 보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랑 프로 실행 시에 자동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실행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 특히 이제 업무를 좀 하시고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실행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기능을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하시는데 초보자인 경우에 필요한 뉴젠 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